자, 이어서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되셨습니까? 네네. 자, 잠시 다시 한번 연결을 하는 동안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양 지수 모두 네, 다 전화가 상당히 좀 오는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0.9% 반락한 상태에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0.1%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연결을 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1,800억 원 이상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200억 원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오늘은 하락폭이 더 깊은데요. 외국인이 여기서 매도세가 큽니다. 736억 원 수준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100억 원대의 매도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게 되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LG화학 이런 쪽에서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쪽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상원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신성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장 시장 포인트부터 잡아주시죠. 네, 새해를 기분 좋게 출발해야 되는데, 네, 새해 첫 시장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앞서도 김혜일 전문가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랬지만, 이 북한 이슈도 좀 나온 것도 있고,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중국발 입국 제한이 좀 강화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희비가 나오고 또 그동안 지난 연말이죠. 며칠 차이는 안 나지만 연말에 그 좀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 차이나 모멘텀으로 이끌었던 리오프닝 관련 여행 항공주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하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오전 시장에 그 여행 항공 관련은 좀 내려가고 또 진단이나 제약 관련해서는 좀 웃으면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1월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래도 좀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배신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침에는 요 외국인 수급도 조금 좋아졌었고 기관도 매수에 나섰었는데 지금 급격하게 한 1시간 반 정도 쭉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는 기대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좀 말이 씨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1월 초반까지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그걸 미리 알고 대응하셨다면 좀 담담하게 시장을 좀 살펴보는 오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 수급 지금 외국인들 선물 계약들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데 아마 외국인들 수급에 전환하는 이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의 그 수급 전환 여부 그걸 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그런 오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시장 포인트 간략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1시간 늦게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이제 희비가 엇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중국 모멘텀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모멘텀 관련된 것들이 오늘 여행항공, 위드 코로나는 좀 주춤하지만 반대로 또 제약이나 진단키트 이런 쪽들은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중국 관련해서 이 순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입국 제한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반응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수는 좀 다른 이유로도 좀 빠지는 것도 있고 북한 이슈도 좀 있고 그러지만 입국 제한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하나투어 같은 경우 지금 올라오면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잘 보시게 되면
아래꼬리 잡으면서 저점을 그래도 유지를 상향으로 유지하면서 나가는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투어라든가 또는 제주항공, 네, 제가 뭐 여기 추천드려갖고 뭐 수익률이 좀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중기,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그 위에 또 장기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좀 밀린다고 해서 그 중국의 입국 제한이 이제 봉쇄로 가는 그 과정은 아니에요. 진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네, 지지를 잘 하는 애들 제주항공 있었죠. 그리고 하나투어 있었죠. 그 티웨이 있었습니다. 네, 얘네들이 어디서 저점을 형성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현명한 투자자라면 오히려 겁내지 않고 차분하게 지금 달려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모한 도전과 기다리면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항상 계속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님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CES 2023이 이제 5일부터 시작됩니다. 5일부터 8일까지 시작되는데 이 CES 2023의 뭐 화두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AI, 뭐 AR, XR 뭐 이런 잘 모르는 영어 같은 것들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관련해서 좀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그리고 출시하는 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챗봇 시세가 한번 지난 12월에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추세가 아직도 유지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진다고 해도 거래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뭐 솔트룩스라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물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직 그 자리에서 지지 라인을 잡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모빌리티 관련해서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빌리티 하면 우리가 자동차만 얘기를 하는데 농기계 관련해서 모빌리티, 자율주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 두 개가 있죠. 대동, 그 다음에 TYM, 이런 종목들 보시면 추세가 안 꺾입니다. 오히려 조정을 견조하게 하고 양호하게 하면서 흐름은 이어가고 있으니까 TYM이라든가 이런 대동,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오후장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XR 기기 관련해서 계속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초반에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밀려 있지만 뭐 스코넥이라든가 잘 올라오다가 지금 이 저점은 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 보면은 급락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 박스 구간에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의 건슈팅 게임을 만든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이런 스코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선익 시스템 얘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근데 하지만 이 박스 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아이고 아까워 나도 수익을 내고 싶어 이랬지만 막상 이렇게 떨어지고 박스 구간에 저점을 오게 되면 잘 못 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저점을 잡는 구간을 잘 보고 5일선이 살아나는 흐름들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CES 2023이 지나가면은 JP모건 헬스케어 그게 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뭐 루닛이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네오 이뮨텍, 이런 바이오 관련해 얘네들도 지금 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 계속 자기네들 그 자리는 잡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또 강스텐 바이오라는 종목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오 이뮨텍 말고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도 또 여기 관련된 거 있죠. 그 외에도 뭐 이제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노맨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 20개 종목이 넘더라고요. 그런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서 JP모건 헬스케어를 이제 다음 주인데 그때까지도 한번 좀 예상을 하면서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전에 지금 뭐 스코넥이나 선익 말씀드리면서
XR, AR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애플에서는 또 뭐 MR이라고 해서 MR 헤드셋 기기를 2월에 출시한다, 뭐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출시 임박설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간이 이제 좀 문제겠지만 만들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LG 관련입니다. LG 이노텍,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이 좋은 종목들은 뭐 더구전자라든가 또 앞에 말씀드린 스코넥, 선익 이런 거 외에도 또 화질 개선이 좀 필요하니까 호바이포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제 빅데이터에 잡히는 나무가라든가 이런 종목들 흐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은 시즌 2가 몰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올해 계속 K 컨텐츠가 좀 관심을 받을 텐데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지옥 그리고 뭐 스위트홈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작년에 뭐 넷플릭스나 다른 OTT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그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종목들이 그 영화들이 이제 2편, 속편들이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들, 특히 저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다음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 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처럼 이 드라마 제작을 많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제작사 위주로 한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좀 밀린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정을 잘 살펴보면서 수급 상황과 함께 진입 시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한 주 동안 지난해 매매를 한번 복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어떤 나쁜 악습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빨간불 나온다고 막 달려가고 이러는 것들. 근데 지난해 악습을 반복하지 마시면서 올 한 해, 뭐 오늘 아침 시작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이니까 차분하게 오늘 하루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 하루하루 이렇게 막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올해 이제 새해에 좀 관심 가져볼 섹터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특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항상 말씀드렸었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럼, 메타버스,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뭐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컨텐츠까지 해서 정책과 연결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면서 그 섹터에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오늘 시장이 좀 밀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행주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전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나왔던 한국화장품 제조라든가 연우라든가 이런 종목들 어디서 지지하는지를 꼭 살펴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해 첫 거래일, 그만큼 새해가 된 만큼 기대도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밀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실망하면서 또 시장을 또 안 좋게만 보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흐름이 지금 시장 상관없이 흐름이 그래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보로노이라든가 루닛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시장 대비 좀 견조하게 흐름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인간항체 제작 기술, 그러니까 이중항체 관련돼서 좀 이슈도 연결이 돼 있고 단백질 약품 반감기 증대 기술을 모두 보유한 전 세계에서도 좀 드문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데 좀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1년이겠죠. 21년 말에 덴마크 룬드백에 한 6천억 정도 기술 수출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반환 의무 없는 그 계약금도 어느 정도 받았고 아마 기술 수출한 거에서는 규모가 세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 또 보유 현금이 한 7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이 제가 바이오를 싫어하는 이유가 CB나 BW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 회사는 당분간 그런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적은 그런
좀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올 상반기에 룬드백 인상이 좀 완료된다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터닝 포인트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신다면 마침 오늘 시세가 뭐 크게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현재가 보합 수준에서 이하로 분할해서 진입하면 될 것 같고 손절가 15,400원, 목표가는 23,000원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이 에이프릴 바이오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오늘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몇 시에 어떤 주제로 하십니까? 네, 4시 반에 항상 말씀드리는 2023년 저와 함께할 새로운 투자여행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시장이 이렇게 막 흔들림으로 출발한 올 새해인데요. 그래도 좀 흔들리지 마시라고 좋은 말씀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신상원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모두 다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신상원 전문가는 4시 반입니다. 오늘 볼만한 차트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고요. 김영일 전문가는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성공전략 수립하기와 관련된 주제로 투자에 대한 힌트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